하나, 둘, 스타트.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캐스트 개국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창업자들, 또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자들의 방송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미디어인 엔터테인먼트 김주희 대표님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제 앞으로 참여하는 멘토나 멘티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오늘 세 분 함께 저 포함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이빌트에서 엑셀레이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종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엑스턴 파트너서의 대표를 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이빌트 세종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호, 2호, 그건 저 3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에서 대전 지역 멘토를 하고 있는 박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딱 처음에 보니까요. 뭐 제가 오늘 사회는 아니지만 딱 보니까 스타트업은 땡땡땡이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좀 다짜고짜 저희도 준비한 건 없는데 스타트업은 뭐다 한번 해보죠. 네. 저부터. 네. 네. 저는 스타트업은 사람과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환경 중에서 지금 가장 우리 대표님들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대표자들이 끊임없는 야망과 도전적인 정신이 좀 필요한데요.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역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연결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은 사람과 네트워크다. 사람과 네트워크다. 공감이 됩니다. 네, 공감됩니다. 공감됩니다. 저는 스타트업은 스케일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 그 딥드라이브 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래서 성장이 목표인 그런 이제 그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은 임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게 뭐 교본이나 책 같은 데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 흔히 이제 창업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텐데 꼭 그거를 뭐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일단 돈과 시간이 없잖아요. 창업자들이 돈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비춰본다면 처음부터 너무 그 힘을 주고 뭐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임시 조직이라는 마음으로 되도록이면 팀원들을 팀빌딩해서 실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자세도 기업가 정신을 단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동안 제가 보니까 너무 힘준 팀들은 좀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차라리 조금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킹이나 이런 데를 강화하면서 지금 이거는 일단 가설이고 임시야 라는 마음도 같이 가지면 좋지 않나. 그래서 한번 두 분이 좋은 말씀 하셔서 저는 임시 조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창업은 좀 정답이 좀 없는 것 같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모험 답안은 어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아이템마다 회사마다 다 다른 상황이라서 딱 들어맞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스타트업 캐스트에서 창업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A부터 Z까지 씨앗에서 열매까지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써 있네요. 네. 대본이 없는데도 네. 가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창업에 대한 자격 요건? 요거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창업에 대한 자격 요건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죠.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창업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렇죠. 단지 창업에 대한 자격 요건은 어떠한 정부 지원 사업을 들어갈 때 그 지원 사업 내에서의 자격 요건이 있을 뿐이지 창업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하도 정부 지원 사업 컨셉으로 창업을 많이 하니까 또 아까 제가 말한 임시 조직이라는 가설에서 볼 때도 굳이 자기 돈을 들여서 시작하기보다는 한 1년 정도는 한번 정부 지원 사업 활용해서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시장 조사 좀 해보고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주로 권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창업에서는 당연히 자격이 따로 없지만 그 컨셉을 활용할 거라면 일종의 오디션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요건이 있겠죠.
이호 대표님 좀 얘기를 해주세요. 주로 네. 지원 사업들에서 일반적인 요건들이 있잖아요. 뭐 나이라든지. 예. 창업의 일반적인 요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없고요. 근데 이제 지원 사업, 정부의 지원 네. 사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원 사업별로 지원을 하는 목적이란 게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컬어서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제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도전은 한번 창업을 했는데 물론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잘 맞아서 창업에 성공해서 사회 이바지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아쉽게도 창업을 다시 해보는 이제 그러한 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팀들을 위한 제도전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라는 게 있고요. 제도전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창업을 한 상태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스케일업 또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중단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재창업이라고 보통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많지는 않지만 이제 중장년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특화 창업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된 계층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창업을 위한 그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떠한 창업 아이템의 특성을 잘 찾으시고 그 창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한다면 좀 더 그 실패율과 창업에서 이제 동반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청년은 되게 나이 제한이 있죠. 청년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창업가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의 컨디션 상태를 우선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내가 지금 예비 창업자다. 한 번도 창업을 해본 적이 없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 패키지. 바우처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에서 3년 미만의 기업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창업 뭐죠? 청년사업, 네, 청년 창업 상환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창업자분들이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아이템을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할래, 활용을 할래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상태 진단을 좀 통하셔가지고, 멘토분들이 많으시니까 우선 진단을 통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내가 어떻게 성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좀 좋은 플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할 얘기가 생겼어요. 뭐냐면 사실은 멘토링이 제일 필요한 때가 어떻게 보면은 멘토링이 무엇이냐 이런 논점은 떠나서 일단 요즘 쓰이는 용어가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창업 이 준비 전이에요. 특히 공모 전인데 사업 계획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기 혼자 알아서 썼다가 그냥 주관기관에 딱 보내잖아요. 등록하잖아요. 등록해서 되고 나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멘토나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점검도 받고 순서가 바뀌었죠. 그때 가서 아이템 점검도 받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상하면 떨어뜨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런 방송을 만드는 아마 그 우리 김주 대표 뜻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본인도 또 이게 창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컨셉이라 하더라도 그 각자 알아서 그 들어간 다음부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지역에 무료 멘토링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료냐 유료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공공 지원해주는 여러 멘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검색만 좀 해보셔도, 맞아요. 아니면 여기 자막에 나가나요?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좀만 관심만 가지시고 뭐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뭐 오픈 카톡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사실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먼저 멘토링을 받으시고 하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정보도 얻고 컨셉도 잡고 아이템도 점검하고 그러면 또 합격률도 높아지고, 그렇죠. 네, 네트워킹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좀 한 개 정도라도 네. 좀 누구나 그
정보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채널이나 네. 뭐 이런 웹사이트나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아마 저보다도 네. 우리 이종민 회장님께서 특히 이 방송은 뭐 전국 세계 방송이죠. 사실 그렇죠. 유튜브니까. 하지만 월드와이드였나요? 저희가 오늘 여기 위치한 곳이 지금 대전 한남대학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또 한남대학교가 또 선도대학 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요. 아마 저기 소개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대전 충청 지역은 특히 예, 오픈된 게 있으시잖아요. 예. 우선적으로 그런 채널을 찾아보실 때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저기 창업넷이라고 창업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이트를 좀 보시면은 중기부라든지 각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는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또 창업을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찾으셔야 되는데 이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멘토분들과 친해지시면은 멘토분들이 또 그 정보를 또 알려주십니다. 그 위에 또 정보들을.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창업가분들이 멘토분들하고 너무 이렇게 벽을 쌓으시면 안 된다는 개념을 좀 저는 좀 갖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지 마시고 멘토는 네. 파트너면서 친구면서 선배면서 그리고 멘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항상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원 사업 되기 전에도 그렇죠. 하면 좋고 우리 저기 이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네네. 아예 그냥 제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네네. 유튜브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네. EDUFILES 붙여 읽으면 에듀파일스입니다. 아, 네. 에듀파일스 교육 파일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카톡 아이디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톡을 주시면 창업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페이스북 그룹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지원사업 활용하기 전이시더라도 오히려 저희가 볼 땐 그 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눈팅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킹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여기를 보니까 이제 창업의 연령, 성별, 경력 등 자격 기준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연령이라든지 성별 요거에 대한 기준은 자격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하나 특이한 게 있네요. 경력 인정이 되느냐 비인정 사업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력이라는 것은 그 창업가의 역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선정을 할 때 그 관련 기술 분야에 경력이 있으면은 좀 가점 상황이 되고 창업가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경력이 좀 인정되는 부분이 있죠. 있죠, 네. 있죠. 특히 요즘은 또 지원 사업 오늘 지원 사업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방송 보실 분들이 주로 초기 창업이 많으실 거니까 지원 사업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활용도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아예 표준 양식을 모든 거의 메이저 지원 사업은 같은 사업계에서 양식을 쓰는데요. 특히 맨 마지막에 팀 구성이나 팀 역량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세대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제 뭐 올해 이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은 초기 창업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중요하죠. 그 시니어 인재하고 이제 특히 여기서는 39세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대부분의 청년이라는 용어를 이쪽 지원 사업에서는 39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091 기준으로 많이죠. 네. 네. 그래서 091 기준 만 39세로 날짜를 보셔서 그 이상은 시니어로 보고 그렇죠. 그 이하는 청년으로 보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역량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사업들이 네이밍이 많이 변경이 좀 되고 있어요. 올해 많이 바뀌죠? 네, 많이 올해 바뀌었죠. 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선도대학, 그다음에 그 세대융합 지원 사업과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요 세 가지가 좀 모여가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로 되어져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아마 여기 이제 자막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네. 나올게 창업넷에 가셔요. 창업넷. 네. 창업넷 아까 우리 이종민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 창업넷 사이트 딱 메인에 가면 사실은 왼쪽에 날짜별로 쭉 떠 있거든요. 그쵸. 계속 최신 사업들이. 그리고 조금 게시판 들어가면요. 작년 정도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재작년까지. 네. 기존에 했던 공고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가 다운될 겁니다. 아마 저도 안 그렇죠. 해봤는데 그 막아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바뀌기는 하죠. 주관 기관이 그렇죠. 바뀌면 하지만 예전에 어떤 기준에 어떤 그 자격이었는지 오늘 좀 자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가 많이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멘토로 돌아가면 읽어봐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온오프 네트워킹 하시면서 지역에 특히 멘토들한테 사전 질문을 하시면 해석이 잘 되시고 또 이제 또 한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소속된 단체인데 공적인 단체라 소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KICT 창업 멘토링 센터도 네이버에다가 치시면 K/ICT 멘토링 센터, KICT 창업 멘토링 센터를 찾아가시면 아시죠? 그렇죠. 대신요. 네. 그래서 이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에 가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뜨는데 여기 특성이 지금 이 방송이 이제 전국으로 보실 거니까 전국의 7개 권역의 한 지역마다 3, 4명씩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공공 멘토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창조센터하고도 같이 연관돼 있고 거기에 이메일로 다 멘토링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오픈 멘토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산이면 부산, 뭐 광주면 광주 그쪽에 이메일 보내시면 바로 응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응대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시면 또 그 지역 정보를 특히 뭐 이호 대표 그렇잖아요. 네. 지원 사업이 지금 말한 메이저도 있지만 특히 그 정부 부서, 뭐 농수산식품부,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농림수산식품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뭐 스포츠 쪽, 뭐 수자원, 뭐 에너지 이렇게 특화된 사업이나 또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하는 또 특화된 그렇죠. 사업들, 아까 여성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는 사실 지역 멘토가 제일 잘 알아요. 메이저 지원 사업들은 또 일반적인 그뭐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은 금액은 좀 낮을 수 있지만 네트워킹을 하고 시작하는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좀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 위주로 얘기들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네 하다 보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창업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야 될까요? 아유, 그건 아니죠. 예. 저희가 그렇게 창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히려 약간 약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을 이제 비판하는 건 아니고 지원금을 탈 때까지는 열성을 부리는데 그 타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 기관에 제가 흔히 기차를 표현하거든요. 그 기차를 타게 되면 그 기차 속도에 따라서 가는 건 맞는데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특히 외주 용역의 문제가 또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서 오면은 아 오히려 내가 길거리에서 좀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도장만 다닌 것이 아닌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창업의 자격 요건 말씀하신 대로 꼭 지원 사업을 활용해라도 아니고 지원 사업이 좋다 나쁘다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는 그 지원 사업을 통한 네트워크가 저는 그게 답이라고 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게 지원금보다. 오히려 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호 대표님 어떠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뚜렷한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창업이 먼저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투가 약간 대통령 같았어요. 사람이 먼저다, 창업이 먼저다. 창업이 먼저다. 먼저다. 네. 되게 이제 많은 창업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죠. 그다음에 뭐 중앙 정부 사업도 활용하시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이제 두루 활용을 하시는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은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창업의 가치, 그것을 실현하는 행동에 먼저 중심이 가 있어야 되지. 정부 지원 사업은 사실은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기차로 말씀하셨지만 레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레일을 따라가는 것과 내가 운전을 해서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직접 도보로 가는 것과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표 지점이 조금 비슷하다면 기차를 타고 그 인근 지역까지 가는 거는 좀 가능하겠죠. 아마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 적당한 수준까지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원래 이 창업 지원 사업이 저희 대한민국에만 좀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거의 창업 지원 사업이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창업 지원 사업도 없고 오히려 자금 지원을 받게 될 때는 다 이제 대출이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신 뭐 투자 선택계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건 그렇죠. 있겠죠. 그런 장점은 좀 있죠.
그래서 불확실한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은 그래도 좀 시장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선후배 관계, 그 다음에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도 좀 우습게 보지 마시고 예, 하나씩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 되게 그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데 뭐 우리가 아이템이다, 뭐 과제명이다,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점검이 잘 안 돼 있거나 그 객관성이 잘 없는 거죠. 자기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예. 뭐 고객 얘기도 뭐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 자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아이디어의 점검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초기 단계의 멘토링과 좀 친해지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가 아이디어가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아이디어냐, 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멘토와 같이 오히려 파트너로서 연구를 하는 개념으로 간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좋은 아이템이 좀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학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뭐 저도 듣기로는 올해부터는 뭐 창진원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지역마다 하나씩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한다고도 하고 예전에는 창업 선도대학들이 원래 예비 창업학교 같은 걸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실전 창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저도 거기서 만난 멘티분들이 더 관계도 좋고 본인들도 나중에 지원 사업이든 실전 사업이든 좀 오래 가시고 그게 맞아요. 처음에 아이디어가 선정되기 전에 먼저 멘토링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 네트워킹도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업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응모해야 되니 공모해야 되니까 미리 좀 점검받게 되니까 맞아요. 또 합격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겸사겸사 역시 사전 활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지방의 중기청에는 뭐 비즈니스 지원단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을 때 비즈니스 지원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움은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멘토링들이 요즘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오셔가지고 그냥 멘토 같이 보이시는 분 그래도 그냥, 되겠네요. 네, 네. 그냥 잡고서 그냥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업화가 될까요? 오히려 이런 식이 더 좋고 그렇게 한 두세 번 만나다가 뭐 저희도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술 중요하죠. 네, 사업은 술 술 한잔 아닙니까? 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한 잔만 그 하는 거죠. 아이템이, 한 잔만. 네, 이렇게 단디 좀 이렇게 다져져서 그리고서 이제 지원 사업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아쉬운 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사업계에서 작성부터 들어가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우선 아이디어가 있을 맞아요. 때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라든지 나름대로의 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같이 돌려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쓰면은 조금 더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업계획서가 특히 이런 국가 오디션에서 공모전에서는 반드시 필수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물론 요령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요령도 있죠. 가독성 좋게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일단은 아이템 점검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먼저 하는데 말씀 저도 듣다 보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소개도 했지만 단체도 그게 아니라 지역의 어디에서 행사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네트워킹 행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무료로. 가면 밥도 주잖아요. 그렇죠. 또 강의도 하는 시간 듣고. 네. 그럼 거기 주로 창업자들도 와 있고 멘토들도 와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럼 명함 교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물고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네, 좋은 정보시네요. 또 저희가 나중에 창업자가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좋은 사례가 그 민노아 대표라고. 예, 민노아 대표 같은 경우 좀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이제 유학생활 사회복지사인가? 예, 그거를 네. 하시다가 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일 처음 만난 멘토가 이제 전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이런 게 멘토가 있다 하길래 만나셔가지고 지금 예, 사업의 길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좋은 예시일 것 같아요. 네트워킹 많이 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 농담으로 그 친구가 옛날에 윌리를 찾아라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이제 사진에 다 남아 있죠. 지원 기관들이 네. 행사 끝나면 사진들을 맞아요. 이제 인터넷에 게시하는데 거기 가면은 여기에도 그 친구가 있고 저기에도 그 맞아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거 노아를 찾아라. 윌리 찾아라 네, 그랬었어요. 유 대표님도 아이템 구체화하는 좀 무슨 기법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이렇게 주로 멘토링 하실 때 처음 네. 만나면 아이템 점검을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선 뭐
이래요. 정답을 지금 좀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떤 내잖아요. 내서 이제 구체화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고객이 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가설입니다. 가설이죠. 예, 우리 팀이거나 우리끼리의 가설들이에요.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네트워킹 행사나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멘토를 만나서 멘토링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가설입니다. 그죠? 우리가 멘토들이 멘토링을 해주는 것은 그 가설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검증해낼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같이 설계해주는 역할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멘토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얘가 시장에서 통용이 된다, 창업 아이템이 좋다, 나쁘다, 그 누구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위험하죠. 네. 그렇죠. 진리는 고객과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객과 시장을 만난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죠.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네. 그 벽이 생각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창업 아이템이 고도화되고 뭐 또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 써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멘토님들을 좋은 멘토님들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코칭들을 받고 그러나 이제 그 행동들 그 액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정말 시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시장에서 내가 만든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정말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더 많이 그 고객의 입맞춤에 잘 맞게 이제 우리가 용어로는 피버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평균 8회 이상 피버팅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치는 거죠, 계속. 네, 맞습니다. 고쳐서 네. 고치고 딱 맞도록 우리가 원하는 그 고객에게 딱 맞도록 그리고 이제 그 딱 맞는 그 가치와 그 비용이라고 하는 돈이죠. 돈을 교환하는 그 밸런스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좀 창업 활동 초기 창업 단계에서 꼭 해야 되는 코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창업팀들이나 멘토나 창업기관이나 뭐 중기부나 아까 말씀하셨던 문체부나 그쪽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객과 시장에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듣다 보니까 이제 오늘 지금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하고 멘토라는 말을 가장 많이 키워드로 썼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사실 또 이제 멘토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떠오르는 게 사실 멘토라는 용어를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멘토는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을 자기가 모시는 거잖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역시 이것도 정부 지원 사업 연관이 있어요. 저도 그 일을 물론 하고 있지만 지원 사업하고 연관해서 사실 뭐 코치라고 할 수도 있고 컨설턴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스케일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용어가 있겠죠. 뭐 요즘 엑셀러레이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용어를 다 떠나서 통칭 현재는 멘토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생의 멘토가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창업 과정, 일반 창업 과정이든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창업 과정이든 그 과정의 프로세스 멘토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아이템을 뭐 바꿔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러니까 역으로 저도 늘 반성하는 게 이게 창업자들은 사장병에 걸리기 쉬운데 사장병, 사장놀이 이게 놀이가 될 수 있는데 멘토들도 멘토병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성해 보면 맞습니다. 진짜로 자꾸 조언해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많이 알긴 알아, 많이 봤어, 또 사례를 많이 봤다 보니까 비교해주고 또 네트워크도 연결을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꾸 멘토병 걸려가지고 이 아이템은 안 됩니다. 비난은 절대 안 되지만 또 비판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단계 정도 갔을 때는 논리적인 비판은 또 가능할 수 있는데 진짜 지금 말씀 나누는 이 아이템은 멘토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쪽 계통에 대한 어떤 그 점검 방법, 말씀하신 대로 방법론을 좀 알고 많은 사례를 보고 네트워킹이 돼 있다는 면에서 멘토를 활용하는 건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네. 보면은 그러면은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는 그 아이템이 어떻게든 그 시장과의 접근성이 좋으냐 이게 기준인데 그 접근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 분야에 경력이 있다거나 혹은 연관 있죠. 인맥이 있다거나 혹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네. 있다면은 그게 좀 좋은 아이템이겠네요. 예. 특히 아이템들이 그 고객이 굉장히 이렇게 특정되어 있으면 그렇죠. 물론 한쪽 측면에서는 시장이 작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으로 볼 때
초기 창업자 컨셉에서 볼 때 그렇죠. 일단은 그냥 뭐 20대 여성 이렇게 아이템을 가져오신 분보다는 아이템은 피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객이 특정되어 있으면 좀 더 좋은 아이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경력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노래가 있죠. Past is in the past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패스츄리 빵입니까? 패스트. 빵하고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빵은 아니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일 뿐이다. 네. 근데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창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창업자의 아이템과 창업자의 서비스 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설들도 모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장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해, 매달, 매월, 매시간 1초를 두고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러한 그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고객의 마음 역시 그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좀 그 경력 창업자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이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아이템에다 적용을 많이 하시죠. 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지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원하지 않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창업 경험이 많습니다만은 인터넷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 그러한 것에는 되게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고 되게 많은 영상과 사진과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채널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창업 시나리오에 다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바뀌었죠. 아마도 모바일 환경이 예전에 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환경에서 크게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인터넷 시대라고 네. 표현되는 뭐 2G 시대라고 표현할까요? 네, 2G 그렇죠. 시대에 네. 어떤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사업화 방향,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링된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감각에서 많이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유행, 트렌드 그렇죠. 이런 것도 연관이 있고요. 특히 뭐 또 지원 사업 얘기지만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모집하는 부분도 각 부처마다 그게 많고 4차 산업혁명 학술적인 정의는 뭐 아직 좀 애매하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책적인 용어로 봐도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기술 분야들에 연관이 있는 아이템들이 또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자기 경력을 당연히 뒷받침되면 좋지만 현재의 유행이나 트렌드도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또 그런 분들은 창업 교육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이제 멘토링을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창업 특강들이 뭐 유튜브에 있든 아니면 지역마다 주관기관들이 하든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고집이 센 분들 있잖아요. 많으시죠? 네, 많으시죠. 네. 아이템에 빠져 있는 분들, 네. 또 한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맞습니다. 아이디어는. 그건 네. 또 그런 주관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야 또 오래 가기도 하는 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은 처음에 멘토링이나 주변의 조언들의 상처받기보다는 아예 안 들어요. 오히려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은 아예 시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명한 분의 책이나 저명한 분의 특강이나 교육 과정들에서는 의외로 빨리 수긍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멘토가 백날 말해봤자 그건 네 생각이고 하지만 저명하신 분들의 책이나 특강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 그래 요즘은 이렇게들 또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도 그런 분들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창업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흔히 말하는 네네. 그러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서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시대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아이템을 좀 하는 것이 좀 뭐 스타트업 이렇게 좀 본다는 관점에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었을 때 이제 과거
어떤 우리의 경력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과연 미래의 창업에 이제 도움이 되는가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만은 여기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숙박업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호텔을 많이 가지고 전 세계 호텔망을 가지고 있던 그 호텔 체인 이게 이제 보통 그 호텔업 또는 숙박업의 이제 보통의 규칙이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호텔 하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로지 웹사이트 하나 가지고 말씀드렸던 전 세계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그 유명 체인의 그 기업 네. 가치를 이미 뛰어넘었죠. 그렇죠. 에어비앤비 얘기입니다. 네.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있죠. 네. 뭐 쿠엑스라고 네. 표현하겠습니다. 쿠엑스라고 하는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제 그러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그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뭐 11번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네. 괜찮을까요? 편집자가 있으시니까요. 네. 11X가 G마 X 힘드네요. 네. 저는 뭐 옥X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되게 많은 커머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새로운 고객의 결국은 욕구겠죠. 고객이 원하는 것 또는 기존 시장에서 되게 불편했던 것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혁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쿠엑스 사이트. 결국은 혁신을 했죠.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에서 창업기업에게 투자 받은 금액 중에서 거의 절반을 쿠엑스가 받아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 우리가 꼭 에어비앤비나 쿠엑스와 같은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기왕 창업해서 좀 우리가 뭐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또 확률도 또 낮다고 하고 뭐 동업하면 큰일 나고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고 주변으로부터 사실은 뭐 잘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걱정과 우려되는 소리들을 많이 듣기 마련입니다. 기왕 이렇게 힘든 길을 좀 결정했으면 쿠엑스나 에어비엑스나 자꾸 가져가 보고 와 싶네요. 같은 이제 그러한 좀 기존의 질서를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 또는 네. 우리 팀의 어떤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고객의 니즈나 불편함 또는 고객조차 모르고 있었던 그들의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기왕 하는 거, 그렇죠. 기왕 하나 하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유 대표님이 오늘 이제 또 명언을 고객이 먼저다. 고객이 먼저다. 네. 아이고, 예, 고객이 아까 이종훈 먼저다.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얘기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네, 네. 또 이 말씀이 또 극과 극이 통하는 게 연결되는 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특히 우리나라 그 엘리트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들이 또 모든 창업자의 꿈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정부 지원사 활용하신 분들도 없어요. 그분들은 또 보면 대부분 기창업자 출신들이에요. 연쇄 창업자고 또 일반 직장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다 나온 팀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대전에서 지금 방송을 오늘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예전에 벤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획을 가지고 모험을 했다면 지금의 스타트업들은 작은 가설을 가지고 그렇죠. 실험을 하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이제 컨셉이잖아요. 그 뭐 신흥 벤처가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 그거는 또 뭐 어떤 정의를 내리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봤을 때 특히 청년 이하층에서 초기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분들은 그런 꿈은 높게 가지시되 어쩌면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아이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이 결국에는 3년, 5년, 7년 직장 생활이나 여러 창업을 반복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말씀하신 고객이 먼저다를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맞는 그 시장을. 이제 물론 아까 에어비 얘기했지만 외국 스타트업들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하고 또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는 정말 대학생들이 중퇴하고 그냥 짧게 만나서 프로그래머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했는데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또 생태계 조성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또 한국에 맞는 또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수도권하고 또 다르니까 그렇죠. 지역에 맞는 창업 컨셉도 스타트업이 뭐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뭐 경력이 중요하냐, 뭐 아이템이 중요하냐를 정의하기보다는 좀 우리한테 맞춰서 가시면 균형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균형.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죠. 스타트업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이템 얘기 나왔지만 가끔 만나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진짜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네. 뭐 진짜 뭐 다 필요 없어. 아, 여기 얘는 정말 될 것 같아. 네. 근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태도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도 네트워킹도 열심히 하고 가끔 제가 농담으로 전교 1등 같다. 국영수 가서 음식 다 잘한다. 아이템만 좋은 것도 아니고 태도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경력만 좋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특히 잘 되는 친구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수해요. 전반적으로. 될성 부른 나무. 그런가 봐요. 옛날에 저 우리 벤처 선배님들 보면은 저기 한 부분에 특화해서 잘하시고 나머지는 좀 애골 쓰다 보니까 딴 거는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게 많았는데 요즘 특히 뭐 청년 창업가들 보면은 우수한 친구들은 진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그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네. 따로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아이템 많이 보셨잖아요. 저기 네, 이주민 아이템 많이 대표님은 보셨습니다. 아이템 또 작년에 또 청상사 교수도 하셨고 예, 그래서 아이템 진짜 아이템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봤는데 지금 요즘 시대에서 아까도 제가 초기에 스타트업은 무엇이다 뭐 이걸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지금 환경 자체가 진짜 불확실한 환경 자체에서 창업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불확실한 앞에다가 극도로라는 단어를 한번 쓰고 싶어요. 네. 네. 극도로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뭐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드셔야지 되는 상황이신데 여기서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해 내가야 되지 않을까, R&D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멘토링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제 작은 아이디어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이 원하는 시장이 거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제품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냥 시장을 불러들이는 아이템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가는 그런 아이템을 한마디로 좀 디벨로프 해가는 그런 과정 진짜 만나봐야 알잖아요.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만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처음 만나는 주변 창업자나 아까 네트워킹, 멘토나 뭐 심사위원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각에서는 첫 번째 고객이에요. 그렇죠. 이제 처음 인터뷰와 설문을 하는 또 조언을 해주는 첫 번째 고객이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심사에서 돈을 줘서 저기 고객이 아니라 흔히 말하면 고객은 직업 연계 고객이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첫 번째 고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오늘 지금 보면은 특히 네트워킹 강조하시고 고객 강조하시고 저는 자꾸 멘토 강조하고 근데 이게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엮어보자면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아니고 그냥 기창업자분들이나 또 청년도 아니세요.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50 몇 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은퇴를 하고 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다가 기술 창업으로 좀 하시는 한번 분들 있고요. 자영업은 사실은 또 지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지금하고 방법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원 사업 꼭 받아야만 네트워킹하고 멘토링하고 사업계 쓰는 게 아니고요. 검사를 안 받을 뿐이지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다만 편집 체제에 너무 이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겠죠. 공모전에 안 내실 거면 그런 부분들을 뭐 저도 사실은 사업 계획서 쓰고 사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때는 R&D 전까지는 네. 공모전이 없으니까 그렇죠. 선배에서 찾아가가지고 비비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한켠 사무실 그 청소 도구함 쓰면서 그렇죠, 기획 그렇죠. 도와드리고 그러면 또 넌지시 배우고 사실 아까 제가 근성 얘기했지만 오히려 궁합은 통한다고 지원 사업이 없을 때는 또 그런 방법을 찾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하지 않는 창업자분들은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영업의 상징인 치킨집을 내시더라도 저는 어쩌면 이런 기술 창업 네트워킹을 지역에서 찾아가셔서 우리 치킨 맛있어요 홍보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시각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걸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또 바로 다음 질문이 창업 어렵지 않나요? 여기 어렵습니다. 있네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네. 창업은 쉽다. 창업은 하지만 쉽다. 네. 사업하는 어렵다. 사업자 등록은 쉽다. 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쉽다. 등록증은 쉽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사업화를 하기에는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꾸준한 아까처럼 멘토링이나 네트워크, 그다음에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잘 연구 개발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치지 말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더하고 그다음에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그 사업화
그게 좀 어려울 것이지 창업 자체로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분도 공감하실 걸요. 저희가 아까 멘토병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멘토병을 넘어서면 그 단계가 있어요. 네. 또 멘토병도 한번 걸려봐야 돼요. 예, 또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근데 그걸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 이 창업자들이 진짜로 이상한 아이템을 들고 오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대단하고 귀한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그렇죠. 해보겠다고 자기 리스크를 감당해서 우리는 그 방법론이나 접근만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렇죠. 너무 귀한 거예요. 특히 지역에서는 그런 창업 자원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말에 이어서 보면은 창업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걸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응원하고 저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 고해성사를 여기서 보면은 네, 사실은 요즘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저도 아직 젊은데 한 사업 20년 좀 이렇게 뭐 3번 망해보고 해봤다고 해서 뭐 멘토라는 이름을 갖고 해보긴 하지만 사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로 치면은 이제 막 은퇴하거나 사업 경험 접고 이제 사업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들 보면은 대부분은 또 물론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은 또 대단한 부분이 많구나. 도전 정신은 제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죠. 하지만 야, 그 아이템, 아이디어 저거를 들고 시작하는 친구들 제발 한 3년, 5년만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거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5년, 7년 뒤에 엑시트하는 창업자면은 저희가 그런 거 아유, 그 정도 환영하죠. 아주 대단한 거죠. 엑시트 말씀하신 엑시트 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비상구는 아니죠? 그렇죠. 비상구는 아니죠. 짧게 엑시시라고 하고 뭐 그러대요. 네. 네,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창업은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창업은 어렵진 않은데 사업화가 어렵고 그 사업화에는 어떠한 정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예, 항상 요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도로 불확실한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그 정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어떤 그 정점에서 조금 뭐 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론으로 이렇게 좀 엑시트 전략을 피시는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나. 예, 꾸준하게 그 아이템만 가지고 계속 가기에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게 지금은 성공이지만 성공이 이제 실패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엑시트를 좀 하고 또 다른 아이템으로 새로운 뉴 아이디어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더 좋지 않겠까. 네. 제가 경험한 창업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엑시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지금 점점 창업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투자 생태계가. 저희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 우리나라 벤처협회 시절에 민간 그 창업 투자는 뭐 전 세계에서 부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ICT 부흥기에. 그런데 이제 좀 머뭇거렸던 시간이 있고 새로운 또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되면서 다시 이제 민간도 활성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호 대표는 이제 그쪽에서 또 투자 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더 아시실 텐데. 근데 어쨌거나 그 문화적인 요소도 있어요. 이제 흔히 우리나라의 창업팀들은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내 새끼, 내 회사, 우리 거, 뭐 우리 뭐 그리고 동업은 안 된다고 하자. 우리 아버지들한테 말씀을 듣고 자라가지고 팀빌딩에 대한 것도 낯선데 간신히 이제 도원 결의를 했어. 그런데 뭐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뭐 꼭 지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심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아직은 그렇죠. 이렇게 좀 딱 시도해가지고 해서 한번 쳐가지고 시장하고 PC 맞으면은 엑시트하고 뭐 그 다음 단계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엑시트도 그렇죠. 그거보다는 어떻게든 얘를 가지고 돌잔치하고 유치원 보내고 대학교 보내가지고 얘랑 같이 이 회사랑 같이 직원들 복리후생하면서 그렇죠. 더 크게 해외 진출하고 요 마인드가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한 20대 후반 30대 친구들만 해도 그냥 이 회사를 좀 키워서 그러면 중소기업 만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스케일업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케일업을 시킬 때는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든 비즈니스 모델이 작았든 어쨌건 간에 처음에는 꿈은 원대해도 작게 시작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어디나. 그 작게 시작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결국에는 스케일업을 해서 나가려면 내 회사도 아니고 진짜로 우리 회사만도 아니고 그 이제 어떤 엑시스의 개념도 가져와서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문화적인 또 학습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에 또 동감을 하는 게 저희 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 세습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좀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기업들이 전문 경영인을 좀 이렇게 대표로 모셔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자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우리 창업자들이 보시고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하셔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면은 더 좋게 기업이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창업자들이 또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이것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무나 다 무시했던 0.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그런 게 그렇죠. 그게 뭐 틈새 전략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그렇지. 모르고 했어도 결과론적으로 제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뭐 특정인을 말해 좀 그렇습니다만 싸이가 성공한 원인을 사실은 싸이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비평가나 평론가가 멘토라고 치면 얼마든지 분석하고 얘기할 수 있고 모험 답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들이 기획을 안 했지 않았겠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연 그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해서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벤처는 리스크를 오히려 껴안는 도전이라면 스타트업은 어찌 보면 반대의 정신일 수도 있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작게 시작하고 빨리 시작해가지고 피보팅을 하면서 시장에 가서 고객과 접점을 만든다는 부분이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창업에 대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보자면 이런 맥락에서 어쩌면 90%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전혀 용납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안 될 거 뭐 배수진을 치고 해라 이런 말도 물론 있지만 어쩌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주장이죠. 임시조직이다. 또 아까 이호 대표님 말씀하신 가설이다.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둬서 합리적으로 볼 때는 90%가 이게 안 돼야 정상일 수 있거든요. 고객도 아직 안 만나봤고 시제품도 아직 안 나와봤는데 그런 좀 한기 약간 골프를 배울 때 힘을 빼라는 말이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처음 골프를 배우러 갈 때 힘이 또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힘없이 이렇게 흐드스럽잖아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럼 한 1년 정도 걸리겠구나. 예를 들면 골프를 시작하더라도 그래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자.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 자세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또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권장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상태에서는 비판하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콩나물씨로 얘기를 하거든요. 콩나물 키울 때 물을 위에다 들이붓잖아요. 그럼 물이 90%가 밑으로 다 빠지거든요. 그렇죠. 얘가 빨아먹는지도 모르게. 근데 그게 화수분처럼 다시 또 퍼다가 올리고 이게 피보팅 같아요, 저는.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 콩나물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뭐 지금 폭격을 하듯이 퍼붓는다. 뭐 이게 뭐냐 이러는데 뭐 다른 얘기를 제가 뭐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희도 그쪽에 연관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창업자들의 태도와 도전 정신과 또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그래 콩나물처럼 잘하자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하면 사실은 좀 진짜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한 아이디어로 끝까지 간 팀은 저는 못 봤거든요. 저도 이쪽 일을 한 5년 이제 KIC 창업 멘토센터 하면서 5년 했는데 못 봤어요. 뭐 피보팅이라는 말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그거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거하고 연관된 다른 뭔가를 고객을 만난 거야. 만나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작은 수익을 내든 스케일업을 가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게 아까 그 이호 멘토님이 말씀하신 창업은 생명체다. 네. 진화한다. 그렇죠. 네. 그런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린 스타트업 정신도 진화론하고 연관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변증적이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도전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창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어떤 과정을 좀 설계를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시간이나 비용을 좀 적게 소모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가설론을 얘기했으니 가설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뭐 경험이나 경력이나 어떤 고객의 문제
이런 게 잘 될 거야라는 어떤 가설들을 세웁니다. 이제 그것들을 세우고 시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 그래서 이제 수차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그렇죠. 바꿨다가 저렇게도 바꿨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아니기도 하고. 아니도 하고. 네. 이러한 이제 그 사실은 수없는 과정 이게 사실은 창업의 본질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고객의 그 내재된 욕구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네.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든 1차 산업혁명이든 뭐 1000년 후가 되었던 네. 결국은 지금일수록 더 사람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사람이 먼저다. 네. 고객이 먼저다. 네. 네. 그래 그들이 어떠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본질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창업 초기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거나 어떤 멘토들이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시면 성공해요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정말 많은 그 경우의 수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과의 일종의 사투라고도 표현이 될 수도 동감해요. 있습니다. 특히 변수라는 부분에 그렇죠. 동감합니다. 네. 사실은 뭐 운이 있다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실전 창업 특강 가면 기업가 정신 특강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주로 특강을 오시면 뭐 전문 강사들이 대부분 사석이니까 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운칠기삼, 뭐 운칠복삼.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게 아니라 사실 운이 변수거든요. 행운이나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계획이나 가설을 공고히 하는 거는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빨리 제품 만들고 바로 고객과의 접점을 그렇죠. 진짜 5명하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고객 개발을 같이 하면서 변수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열심히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팅을 하는데 느리게 돌리는 게 아니고 조급해하지는 말자고 했어요. 힘주지는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고 했지만 결국에는 빨리 부지런하게 쑤시고 다닌다. 그렇죠. 네. 역시 발품이라는 그 정석은 아무리 기획 위주나 기술 위주의 창업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발품으로 가는 거는 그건 그렇죠. 자영업이 됐든 채소를 만들든 뭐 로봇을 만들든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발품인지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이템이 진화를 좀 하는 것 같죠.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발품으로 표현하셨지만 요즘은 좀 클릭 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뭐예요? 뭐 클릭으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시작을 수도 있죠. 또 전문 용어 나온 줄 알고 내가 요즘 공부를 덜했나? 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우리가 이런 뭐 창업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게 자꾸 시장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공감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던 발품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클릭 폼이 됐던 뭐 키워드 폼이 됐건 뭐 이후에는 어떤 뭐 사람의 그 생각을 읽어서 뭐 AI 로봇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노력. 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늘 방송에서는 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저도 얘기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네트워킹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주로 강조를 저희가 했으니까 사실은 요즘은 SNS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아이템이 볼펜이다. 그러면 볼펜하고 연관된 많은 SNS, 뭐 카페나 블로그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인터넷 채널들에 먼저 검색을 해서 가입을 한다. 그 다음에 내 채널도 만든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네트워킹 채널하고 연관시킨다. 두 번째는 평소에 창업 준비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멘토링 하면 되게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교육받으러 가면 사진들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은 싫어요. 창업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착각해서 오늘 어디 왔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나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오늘 뭐 강사님의 어떤 내용이 좋았다든지 이렇게 정보를 담은 홍보를 간단하게 한 2줄 정도 쓰면서 지금 말했던 SNS에 계속 근황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만났던 멘토들이나 이런 네트워크하고 연결돼서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계속 올려오는 거를 이렇게 눈팅을 하게 되거든요. 아, 요즘 이 친구가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요즘 이 친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계속 그 근황이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아, 지금 그쪽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걸 한번 참고해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CFM을 만들면서 고객 개발을 같이 하라는 이론이 있는데
예전에 기술 개발, 제품 개발, 고객 개발, 뭐 TPM이라고 흔히 부르고 요즘 특히 멘토들은 또 PMF라고 하잖아요. 프로덕트 마케팅을 맞춘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벤처 때는 T를 강조했으니까 기술을 그래서 TPM이라는 이제 모델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요즘같이 이런 SNS의 마케팅을 활용을 하실 때 다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저희 뭐 하니까 가입하세요. 뭐 저희 뭐 스타벅스 커피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이 창업 준비 과정 자체를 계속 방송하는 거죠. 자기 채널을 통해서 여러 군데 링크를 시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계속 잠재 고객이나 나하고 연관성이 높은 분들하고 통로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 만난 100명한테 10,000원씩 100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이 100만 원 마케팅 아닙니까? 흔히 페이스북에서 많이 하시는 바로 그 모집자가 모아진다는 거죠. 중간에 설문이 필요할 때 30명 정도 바로 설문을 풀릴 수 있다는 거죠. 흔히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링크를 걸어서. 그래서 특히 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하시게 되면 나중에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 외주를 주시더라도 또 홍보 동영상을 찍는 업체한테 주시더라도 요게 있는 팀하고 없는 팀하고는 처음 만나가지고 저의 아이템은 이거니까 홍보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저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 올려야 돼요. 이거보다 이렇게 랜딩 페이지나 기본적으로 이런 SNS 활동한 게 있으시면 굉장히 업체하고 일할 때도 편하더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서 한 가지 여기 연관해서 명함도 강조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식으로 회사 이름 짓는데 한 달 걸리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스타트업은 임시조직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임시 명함 2만 원에 200장 나오거든요. 로고 아직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창업 아이템 팀 정도 제가 그래요. 한 50장 쓰다가 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낭비일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2만 원에 200장 인터넷으로 파일 올리면 더 싼 거 아시죠? 3,000원, 5,000원 그렇게 하셔서 빨리 예비 창업 때부터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든 아니면 딴 사업을 하고 있든 아니면 지금 진짜로 그냥 예비 창업자든 간에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한 명함 빨리 만들어서 자기의 계정들 다 넣을 수 있죠? 앞에 말했던 SNS에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99%가 이제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네트워킹에 가시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기에서 명함을 교환할 수 있고 이거를 또 리멤버로 찍고 다시 데이터화 시키고 연결시키고 이것을 계속 또 피버팅하는 거예요. 재확산시키고 저는 이 활동도 요즘 창업 분위기에서는 마케팅에 연결되기도 하고 가장 돈 없는 창업팀이 SNS 마케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점이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 SNS 마케팅을 나중에 하지 마시고 창업 초기나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명함도 만들고 SNS도 바로 시작하고 아까 말씀하신 오프라인 그 네트워킹도 같이 섞어서 하시면 효과가 좋겠다. 맞아요. 이 말씀을 오늘 방송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업을 하는 본질은 고객의 돈을 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돈을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통장 계좌나 이쪽으로 이제 가져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은 여기 이제 실패 뭐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패의 가장 궁극적인 뭐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창업은 결국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오늘 명언 말씀하시니 명언이 많이 나오네 명언. 아, 네. 지금 평상시에 제가 명언 가까운 멘토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얼 타임으로 가능하지 않는데 공감해요. 자쁘겠지만 자 그러면 그 대표로서 잘 벌어와서 우리의 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어떤 팀들보다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배하는 거죠. 네, 분배죠.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 기관이나 멘토에 대해서도 베풀 준비가 되어 있거나 베풀 어떤 실제로 그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창업의 성공 요인과 저는 밀접하다고 봅니다. 아, 동감합니다. 네네 그냥 그저 우리가 되게 지원이 많아요. 지원이 많은데 지원을 받고 내가 받았으니 내가 쓴다. 오케이 뭐 멘토 해주셨으니까 그걸로 끝. 뭐 지원 사업 안내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 뭐 좋은 그렇죠. 판매처 안내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 이러한 형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한계에 빨리 부딪힐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꾸로 성공했는 팀들을 봤을 때는 외면적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들의 핵심 파트너들하고는 굉장히 잘 나누고 그런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지원 사업을 이용해서 뭐 지원금이라고 하는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것이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사업을 잘 키우시고 또 키우는 가운데 키워서 누군가와 나눈다. 뭐 사회적 가치가 되어도 좋고요. 네. 실제로 이제 돈을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는 이제 옆에 있는 파트너 회사든 뭐 굉장히 많은 관계들 속에 사실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정점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들과 함께 어떻게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지속 성장 가능성 얘기하지만 네. 그런 것이 결국은 물론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것에는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희생들을 하셨고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는 거죠. 적절한 그 밸런스를 찾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인드,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금 성공에 가까워지시거나 말씀하셨던 엑싯을 하셨던 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들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건 중요한 멤버가 되었건들과는 잘 나눴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에는 분열로 좋지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났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잃지 말고 꼭 갔으면 좋겠다. Back to the basic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창업할 때 이제 마음을 그런 마음 많이 가지시지만 좀 가서 조금 많이 변질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창업의 지속성과 우리가 이제 흔히 스케일업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것에 이제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시지만 사람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파트너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 중심으로 조금 그 어떤 나의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좀 역시 피보팅이겠죠. 바꿔나간다면 좋은 그 창업가와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창업가가 많이 나오기를 사실은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분들 더 응원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공감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앞에서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을 그래서 다 먼저 하셔가지고, 했어요. 예. 그래서 먼저 한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저도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관계의 진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순간서부터는 활시를 떠난 활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절대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본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항상 앞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혼자서는 하지 마라. 옆에서 이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멘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계속적인 릴레이션 요거를 좀 가져가시는 게 사업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 첫 방송이고 우리 또 그 미디어임 또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그렇죠.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임 그죠? 그렇죠. 네, 우리 김주희 대표도 지금 창업을 하시고 도전하는 과도인데 또 다른 또 동료 창업자들을 위해서 대표님 말씀대로 벌써 나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 또 우리 스타트업 캐스트를 또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많은 창업자들하고 앞으로 대담이 준비됐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는 창업자들하고 같이 멘토들하고 대담하는 형식으로 일단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모쪼록 이 방송이 지속화되고 역시 여기도 스타트업이니까 이 방송도 또 많은 창업자들이 계속 응원하고 또 실시간으로 뭐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또 하나의 좋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방송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축사? 뭐 아니면 이제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을 어쨌거나 했다고 하니까 편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한 말씀씩 이렇게 인사말 하시고 이렇게 다 같이 안녕하세요 그러고 안녕히 계세요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지금 스타트업들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시책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개국을 한 스타트업 캐스트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창업에 도전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예비 창업자가 또 요거를 보고 또 더 이제 사업화를 성공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방법론이고 하나의 이제 뭐 지원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좀 기쁜 마음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스타트업 캐스트 개국을 뭐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뭐 이 정도. 좋네요. 네. 네. 대표님도. 네네. 자, 우리 채널 이름이 스타트업 캐스트입니다. 네. 네네. 네. 그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이제 하시는 그 중에 하나시죠. 네. 네. 결국에는 또 스타트업의 중심이 있겠네요. 네. 스타트업들이 캐스트 더 마켓 할 수 있도록 네. 좀 응원과 또 도움과 뭐 힘듦에 빠졌을 때 시련에 네. 그들이 빠졌을 때 네. 이러한 또 채널을 통해서 네. 그들이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 스타트업 캐스트 채널 역시도 캐스팅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면 인사할까요? 같이 뭐 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끝 인사를 뭐라 할까요? 스타트업답게 할 수 있는 인사가 없나? 네. 아까 우리 김지대 대표가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이런 말아야지. 얘기부터 하지 말고. 너무 부끄럽고. 아무튼 오늘 방송 저는 즐거웠습니다. 두 분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사실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또 각자 활동이 있으니까 또 덕분에 또 같이 모였는데 아무튼 그러면 뭐 스타트업 캐스트 뭐라고 할까 인사를? 스타트업 캐스트 뭐 영원하라? 스타트. 포에버? 이걸로 스타트? 아 가죠? 스타트로? 네, 네. 스타트업 캐스트 스타트 이걸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걸 해주십시오. 네, 스타트업 캐스트 스타트!